친절한 경제입니다. 어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이 사실상 파산할 뻔했었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.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등등에서 대우조선에 돈 빌려준 빚쟁이들이 대신 손해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. 채권이 1조 4천억 원 가까이 있는데 일단 절반은 안 받기로 했고요. 나머지 절반은 3년 뒤에나 받는 걸로. 근데 그 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. 일단 이렇게 빚쟁이들을 막아놓고 정부가 거의 3조 원 가까운 세금을 또 투입합니다. 1년 반 전에 4조 2천억 원을 넣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세금이 7조 원이 들어갑니다.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.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이런 돈을 내주면 대우조선이 살아나는 거냐? 이 부분에 정부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어제도 뾰족한 수는 없었고 대신 책임자인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1년 정도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대우조선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내년에 팔겠다.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 빅3 세 곳을 두 곳으로 정리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우조선을 내년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넘기고 싶다.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험한 세상에 내 자식이 혼자 살아날 방법은 뾰족하게 없어 보이니까 몸 좀 추스린 다음에 부잣집에 시집장가 보내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럴싸하죠.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. 첫 번째 의문은 그 부잣집들한테는 데려갈 생각 있냐고 물어보기나 했냐는 겁니다. 현대, 삼성 둘 다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우조선 업고 갈 상황이 아니고요. 또 그럴 만큼 가치가 있어야지 업어가기라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미 작년, 재작년에 현대, 삼성한테 가져가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상황입니다. 이건 가능성 떨어집니다. 두 번째, 지금 같아선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기업들이 안 들을 수준의 말인데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냐? 이런 의문도 듭니다.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년에 판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은 곧 물러납니다. 내년에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 일입니다. 정리하자면 살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팔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살아날 방법을 제시를 못하니까 숙제만 잔뜩 쌓아놓고 나가는 거 아닌가. 국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지금 빌려준 돈이 모두 3,900억 원 정도 됩니다.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사실상 안 받기로 했고 나머지 절반도 3년 뒤에 받을까 말까 합니다. 그래서 한 신용평가회사 분석으로는 3,800억 원 투자한 돈 중에 70% 2,600억 원은 이미 날린 거다.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. 최순실 사건 때 특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해주고 국민연금이 손해본 걸로 추정한 돈이 1,400억 원 남짓이니까 그 돈의 2배를 지금 손해를 본 겁니다. 이게 완전히 국민연금 잘못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대우조선이 튼튼한 회사인 줄 알고 채권을 옛날에 샀던 거거든요. 근데 대우조선 경영진들이 적자를 몇 조 원씩 보는데도 회계장부를 장난질해서 속인 게 큽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이 손해본 걸 갚으라는 소송을 또 최근에 냈습니다.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. 왜냐하면 국민 노후자금이니까요. 그래서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민연금의 대처,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.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였고요. 다음은 생생지구촌입니다.